수백 킬로 타시는 분도 네네. 일반 분들 세팅으로 5킬로 타면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자전거 탈 때 안장 높이와 내가 잡는 핸들바에 어느 정도 거리만 맞추시더라도 무릎이나 허리에 별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지 노화에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전거를 권해드리는 거지.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활동을 소개해 드리는 것의 일환으로서 자전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제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자전거 유튜버로서 명성을 크게 날리고 계시는 드론라이더 김태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드론라이더라고 합니다. 자전거 한 6년 정도 탔고요. 서울시 자전거 홍보대사도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게서는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드론라이더님께서는 저랑 2번 정도 같이 한번 네, 맞아요. 방송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는 제가 자전거를 건강하게 타는 법, 실내 자전거 어떤 식으로 즐기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협착증을 주로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면 허리를 잘 못 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허리가 잘 안 펴지면 원칙적으로는 수술적으로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수술을 하고 똑바로 펴고 지내시는 게 맞긴 한데 수술이 무섭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수술하고 잘 못 걷는다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수술을 잘 못 하신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걸으려고 하시면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걸으세요. 그럼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걸으시면은 몸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허리 숙이고 걷는 분들 꽤 많으신데 젊은 사람도 그렇게 허리 숙이고 걸으면은 운동량을 많이 못 만듭니다. 몸에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허리가 점차적으로 숙여지는 분들은 협착에 대해서 협착 때문이라면 그게 만약 근력 감소 때문에가 아니라 근 감소 때문이 아니라 협착 때문이라면은 협착을 치료를 적절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허리를 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운동한다고 허리가 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운동은 해야지 몸의 노화를 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가 좀 잘 안 펴지시고 걸을 때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건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치료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보행거리가 잘 안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량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점 나오고 괜찮으신 방법이라 안전하게만 타시면 괜찮으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은 원래 자전거를 젊었을 때 좀 배워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시면은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어디 다니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전거를 좀 배워 두시면 노인이 되기 전에 자전거를 좀 배워 두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나의 그 활동량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시는 건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봐요. 노인분들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 탈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선생님,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들도 자전거 많이 타지만 물론 우리 선생님은 거의 프로처럼 자전거 타시지만 그렇지만 뭐 노인분들이 자전거 타실 때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점들을 좀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한강길이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힐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타요. 많이 타는데 이제 10분 중에 뭐 아직까지 좀 건강하신 분들은 로드 자전거라는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큰 자전거고 많이 숙여서 타는 맞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사이클처럼 빨리 가는 그런 자전거 타시는 예.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일반 생활 자전거나 따릉이를 많이들 타셔요.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타실 때 첫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이 이제 헬멧을 안 쓰셔요. 안전 장비인 헬멧을 안 쓰시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대부분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고요. 사망자만. 그리고 이제 사고 같은 경우도 한강길에 타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약간 좀 위험한 운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망자의 한 8, 90%가 헬멧을 안 써서 머리에 이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어르신들 부분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형 선생님 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보통 노인들한테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를 열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머리 부상으로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멧만 잘 착용해 주신다면 그쵸. 자전거가 다른 부위의 부상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헬멧 착용은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멧을 말씀을 드린 김에 하나 더 안전장비를 말씀을 드리면 장갑을 좀 끼셨으면 좋겠다. 네, 자전거를 어떻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탑승하거나 내리실 때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젊은 분들은 타시다가 넘어져서 낙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탑승을 하거나 내릴 때도 넘어지시는 경우들 종종 보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바닥에 짚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에 이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종종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멧과 장갑을 끼시면은 좀 더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타실 때 제가 제일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페달이랑 안장까지 높이를 맞추셔서 타셔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탈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건강 때문이시겠죠? 건강에 체력에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야외를 보면서 타실 수 있으니까 가깝했던 집안 생활이나 이제 밖에서의 이런 힐링도 되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힐링도 되실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타시겠는데 이 안장 높이를 맞춰야 내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릎에 가는 하중을 줄여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안장을 낮게 타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장을 낮게 타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거나 내릴 때 안장이 높으면 불편하시거든요. 불편하세요. 되게 이제 특히 이제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실 테니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페달에 다리를 올리는 그 행위가 불편해서 아마도 안장을 내리셔가지고 자전거를 편히 타기 위해서 안장을 아마 많이 내리고 타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장 조절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자전거 그대로 그냥 타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기 편한 게 아니라 자전거는 타고 나서 달리기 그렇죠. 편하게 안장을 맞춰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탈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타기 좀 어렵고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타기 편하게 자전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달리기 편하게 자전거를 맞춰요. 자전거는 올라타는 운동이 아니라 달리는 운동이니까. 그렇죠. 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안정 높이를 조절하셔야 된다.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타고 쓰는 시간보다 내가 안장에서 페달링 하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장과 페달의 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를 정확하게 세워두시고 타려면 불편하시니까 안장이 높으면은 자전거를 약간 옆으로 눕히시면 돼요. 약간 눕히시면은 타시기 훨씬 편해요. 그런 훌륭한 방법이 있었군요. 네, 대부분은 자전거는 땅에 수평하게 세우셔가지고 수직하게 세워서 타시는데 올라타는 거 아닌가요? 네, 자전거를 약간 옆으로 눕혀서 타시면은 안장이 높더라도 타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옆으로 잘 세워서 천천히 몸을 잡고 한 번에 자세를 다 잡은 다음에 일어서면서 그렇죠. 페달을 돌리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 그렇게 하셔야 하시면은 자전거 타실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다. 다 올라타가지고 발에 아래 닿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안장에 내가 앉았는데 발이 바닥에 닿는다. 그냥 100% 잘못된 높이인 거죠.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답니다. 네, 발이 중요한 말씀이시고. 안 되세요. 안 되시고. 전 탈 때 다 닿게 타는데. 그래서 이제 멈출 때 대각선으로 내렸을 때 다리가 닿아야지. 수직하게 자전거 세워져 있는데 다리가 닿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장에 앉았을 때 양발이 다 바닥에 닿으면 그건 아니랍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닌 겁니다. 따릉이도 그렇게 타는 건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타시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자전거를 안장을 낮게 타시면은 많이 못 가실 거고 타고 나시면은 무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럼 낮은 안장으로 타면 뭐가 어떤 점에서 불리한가요, 선생님?
이제 낮게 타면은 다리가 쭉 펴지지 않기 때문에 굽은 상태로 계속 회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제일 많이 부담 가는 게 아마 무릎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걸을 때 걷는 거랑 똑같은 건데 무릎을 그렇죠. 굽히고 걸으면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리오리 걷는 그런 무릎을 느낌. 굽히고 걷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릎을 맞아요. 굽히고 걸으니까 체력 소모도 크고 맞아요. 네.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무릎 통증이 더 큰 것처럼 평지 걸을 때보다 계단 올라도 무릎 통증이 큰 것처럼 네네네. 무릎을 굽히고 오리걸음 하듯이 그러니까 자전거를 그쵸. 탈 때 안장을 낮게 해서 양발이 닿은 상태로 탑승을 해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은 나는 오리걸음으로 걷는 것처럼 걷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비정상으로 타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까지 뭐 오리걸음까지 안장을 낮춰서 타시는 분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예. 서 있는 거 오리걸음 중간 정도로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일반 자전거를 타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타실 때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르신들 대부분 자전거 딱 세워놓고 양손 딱 양발하고 물 한 잔 딱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원래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강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쓰셔가지고 네. 자전거에 안장에 앉은 상태로 다리 바닥을 두시고 물을 꺼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 돼버리면. 백조님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발바닥은 땅에 닿아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거는 정확한 위치를 맞추면은 자전거가 대각선으로 서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좀 기울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기울어진 상태로 있어요. 바닥에 닿아야 된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양발이 다 닿으면 안 되겠네요, 잘. 양발이 닿으시면은 자전거 타보시면 분명히 불편하실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양발, 백조님 양발은 다 닿으면 안 되는데 한쪽 발은 닿아도 되는데 네, 양발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게 확실히 잘못된 증거랍니다. 그렇지. 또 그렇게 타시면은 혹시나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할 때 대응도 어려워요. 다리가 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동을 하거나 할 때도 예. 무게 중심이 낮아서 위험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게 타는 페달링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하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운동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꼭 우리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자세는 몸이 적게 흔들리고 몸에 부담이 적은 자세가 운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똑같이 걷기를 할 때도 빠르게 걷는 게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같은 시간 자전거를 타더라도 몸에 부담이 적고 좀 더 빠르게 탈 수 있는 기본적인 빠르게 타라는 게 아니라 세팅해서 그게 유리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그렇죠. 단위 시간당 운동 효과가 훨씬 높으실 가능성이 크세요. 네, 맞죠. 양발을 땅에 어르신들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뭐 그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탈 때 그게 편하신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탑승하고 내릴 때 그게 편하니까 네. 그걸로 세팅이 돼 있으시기 네. 때문에 그렇게 타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탈 때 내릴 때를 조금 더 잘 배우시고. 그렇죠, 그렇죠. 탈 때 내릴 때 좀 낙차 위험이 좀 있으니까 장갑도 좀 끼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장갑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결국은 타고 내리실 때 불안정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장갑이 좀 있으시면 좀 부담을 그런 거에 대해 좀 부담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를 그렇게 타다 보면 자전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타다 보면 그래도 무릎 아프신 분 생기지 않나요?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그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몇백 킬로씩 이렇게 하루에 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안장 높이와 그리고 내 핸들바 자전거를 잡는 부분과의 이런 피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몸에 자전거를 맞춰주는 그런 사이즈를 맞추고 나면 몇백 킬로를 타더라도 몸의 통증이 엄청 적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일반 자전거에 안장 낮은 데 타라고 하면 이분들은 5km, 10km 타도 무릎의 통증을 느껴요. 5km, 10km만. 네, 오히려 타도. 수백 킬로 타시는 분도 네네. 일반 분들 세팅으로 5km 타면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자전거 탈 때 안장 높이와 내가 잡는 핸들바에 어느 정도 거리만 맞추시더라도 훨씬 통증을 안 느끼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세팅이 수백 킬로 타는 사람도 5km밖에 못 타는 그런 세팅이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그 양발을 딱 내려놓고 물 한 잔 마시는 그 세팅이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타기 힘들어하는 세팅으로 그럼요. 열심히 타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뭐 제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이제 다리를 펴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예.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안장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무릎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우리가 생활하던 그 자세가 아닌 무릎이 나가 있는 상태로 온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얘기 좀. 무릎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못 걷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걸 더 힘들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체중을 실는 게 무릎 연골의 힘이 훨씬 많이 갑니다. 보통 무릎뼈가 그냥 완전히 구형이 아니라 서 있을 때 아래가 넓적한 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똑바로 서 있을 때 무릎 전체에서 접촉하는 연골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람의 몸이 서 있는 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연골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굽힌 상태에서 체중을 많이 실으면 무릎이 훨씬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펴 있는 상태에서 많은 힘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최대한 폈을 때 페달 끝에 가서 한 15도 정도 각도가 될 때 그렇게 되면 거의 무릎을 쭉 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피면 무릎을 실질적으로 펴지면 락킹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발을 피다 보면 마지막에서 발이 이렇게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누구나. 발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돌면 그건 락킹이 걸리는 거여서 거기까지 폈다 굽혔다를 빠르게 하면 그게 또 무릎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서 완전히 피는 거는 무릎에 굽혔다 폈다를 하는 거는 무릎에 또 다른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꼭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계속 굽혔다 폈다를 하는 게 무릎 자체의 연골의 전체 사용량을 좀 줄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장이 많이 낮게 되면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얼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누르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무릎을 40도 굽힌 상태에서 누르면 별로 안 아프죠. 무릎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누르면은 40도에서 누를 때보다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걸 느끼잖아요. 이걸 120도 굽혀서 누르면 훨씬 더 부담이 클 거예요. 안장 높이가 높으면은 무릎을 꽤 많이 굽힌 상태에서 결국 무릎이 최고로 굽혀진 상태에서 정점에서 푸시다운을 푹 내릴 거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무릎 연골에 훨씬 더 큰 부담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릎 자체가 꼭 달리기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무릎 자체의 역학적으로는 정점에서 무릎이 적게 굽혀지면 적게 굽혀질수록 무릎 연골에 떨어지는 압력은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무릎을 굽히면 그러니까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릎을 많이 굽히면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흔들리겠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운동의 사악한 문제는 흔들리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친구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운동 참 잘하는 것 같은 친구 몸이 안 흔들려요. 자전거 타는데 무릎을 많이 굽혀서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몸이 흔들려요. 몸이 흔들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로스가 생기는 겁니다. 내 체력을 흔들리는 걸로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힘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에 또 다른 사악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좀 답을 해보세요. 이거만 하나 더 말씀드려요. 혹시나 이제 안장 높이를 내가 맞추고 싶다 그래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장 높이를 계속 바꾸시면서 타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근력도 다르고 유연성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15도는 기본적인 자전거를 타신 분들에게 권장해야 되는 각도고, 그래서 안장이 낮으면요 무릎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안장이 높은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장경인대 쪽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안장을 내리고 올리시면서 타 보시고 내가 가장 무릎이나 내 다리 뒤쪽에 장경인대 쪽에 무리가 안 가는 안장 높이를 맞추시면은 아마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들을 수 있는 장경인대보다 무릎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장경인대는 그냥 건염해서 쓰면 대부분 나아지고 너무 다리를 끄는 힘까지 많이 쓰는 하이스피드로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은 뒤로 당기는 힘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 발에 걸어가지고 당기실 때 그렇죠. 그때 장경인대. 아니 그러지 않은 일반 분들도 안장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페달링 할 때 다리가 이 발가락이 앞으로 펴질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뒤쪽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분은 그걸 안 걸고도 당기는 힘을 쓰시는 그러니까요. 무릎이 더 중요하구나. 당기는 힘을 써서 생긴 뒤쪽은 장경인대 쪽은 그 진짜 많이 높이신 거거든요. 그냥 그 발을 걸지도 않고 페달링 할 때 뒤로 당기는 힘까지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어떤 느낌이야? 누르는 힘과
원래는 사이클을 제대로 타시면은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르는 힘이 7이고 당기는 힘이 네, 3 정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됩니다.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을 원래 같이 쓸 수 있을 정도의 페달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무리가 가장 적은 거여서 내가 자전거를 탈 때 내 안장 세팅이 누르는 힘만 열심히 써야 된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안장이. 그러면 그렇게 타면은 내가 안장 높이를 잘 맞췄을 때보다 무릎을 조금 더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내가 앞으로 더 빨리, 더 오래 탈 수 있는 거를 못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나는 누르는 힘밖에 안 쓴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 질문. 네, 전립선 안장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예. 일단 이제 전립선은 저희 같이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안장이 이제 전립선이 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안장도 있고 뭐 여성용 안장도 있고 전립선 안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립선 안장은 안장 중앙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눌러지는 그 강도를 좀 더 약하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남자분들에 대해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남자분들끼리 서로 을방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길게 타지 않으시면은 전립선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굳이 그러면 전립선 안장을 쓰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전립선 안장이 내 무게를 버티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안장통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더 넓은 게 또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체력 상태나 뭐 신체 부위, 그리고 뭐 라이딩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안장이 맞으신 분이 있고 안 맞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안장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립선 안장을 무조건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타는데 내가 전립선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압박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장 높이가 안 맞아서 무게가 너무 안장이 다 쏠려서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핸들바와 길이가 안 맞아서 내 상체에서도 무게를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를 못하고 이 몸의 중심에서 모든 무게를 눌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안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장이 수평으로 약간 위로 눌러주시면 안장이 이 수평이 위로 가 있으면 전립선이 더 눌려요. 그래서 전립선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장 코를 약간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립선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 혹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되게 그 자전거의 바른 자세에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은요. 저게 왜 눌리냐면, 원래 저게 눌리면, 그러니까 별로 안 눌리는 게 잘 타는 겁니다.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왜 눌리는 거냐면은 결국 자전거의 바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허리를 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의 바른 자세는 요추는 곧게 서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고관절은 굽혀지지만 요추는 곧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관절은 굽혀지면 요추가 서 있으면은 허리가 별로 안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허리가 무너져 내리면 전립선이 확 더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가 안 무너지고 요추가 고추 서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내가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코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달의 높이가 너무, 안장이 너무 낮아서 무릎을 많이 하면 허리가 많이 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허리가, 그러니까 안장의 높이가 낮으면은 페달링 할 때 허리가 많이 굽혀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립선에 좀 더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들바의 높이가 내가 허리를 잘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힘이 유지가 되면서 나머지 힘을 핸들바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코어가 잘 못 버티면서 핸들바도 제대로 안 잡으면은 밑에가 확 눌리게 되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안장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내 전체적인 자세나 피팅이나 힘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전립선 안장을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안장을 사기 전에 먼저 맞아요. 내 피팅, 내 자전거 핏 전문적인 전립선 안장까지 생각하실 정도면 전문적인 약간 아마추어 동호인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크시니까, 그런 분들은 피팅샵에 한번 가보시고 코치님을 만나서 내 페달링이나 내 움직임이 내 몸에 무리가 잘 맞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안장 사는 비용에 돈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와 내 몸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고 그런 게 다 맞아도 안 될 때는
안장을 사시는 게 맞지. 이제 그 전에 이제 안장 코 높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 싶으면 안장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죠. 보통 이게 앉아 있는 자세, 안장 사이에 끼는 건데 이게 내려가면 덜 눌리겠죠. 네, 맞아요. 이게 그렇게 그리고 많이 타세요. 이거를 똑바로 서 있으면 덜 눌리겠죠. 이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더 눌리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적게 기울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야 되고 안장 높이도 약간 낮아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팔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팔을 우리가 핸들을 아예 안 잡고 타는 거면 안장 높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팔을 쓰잖아요, 우리가. 팔로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낮아도 상관없으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간혹 보면은 원래는 안장이 기본은 수평이에요. 예. 이게 안장코를 약간 내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안장을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타면은 아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은 안 눌리지만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허리도 아플 거고 여러 가지 단점이 더 많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간혹 가다가. 재밌는 분들 많이 보시겠어요.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보통 다른 분 질문 주셨네요. DJOC 님이 질문 주셨는데 고관절을 아파하시는 분도 있나요? 자전거 타시다가? 이제 아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고관절이 아프시면 자전거를 대부분 못 타셔요. 허리나 뭐 전립선이 아프신 분은 참고 타신 분들 되게 많은데 고관절은 아프면 일상생활에도 계속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프시면 잘 안 타는데 고관절도 제가 봤을 땐 역시나 이 안장 높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맞으니까 자세가 흔들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움직임이 생기고 무릎이 벌어지고 하면서 고관절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에서 벗어나게 계속 반복적인 자전거는 아시다시피 페달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격이 1이다. 그러면은 1분에 보통 천천히 타시는 분도 50에서 60바퀴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1인데 그러면 1분에 60번을 때리는 듯한 그런 타격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관절이 아프시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거, 제가 아는 범위 설명, 고관절이 씹히는 통증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고관절 뼈 자체의 통증은 자전거 탈 때는 별로 안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관절이 어떻게 아프다고 생각하냐. 고관절은 딛는 순간에만 아픕니다. 보통 대퇴골두괴사라든가 본격적인 뼈 내에 문제가 있으면은 체중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프고요. 그래서 고관절이 아프신 분은 다리를 접니다. 굽혔다 폈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저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리를 절고요. 딛는 순간 체중이 전달되는 순간 아파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고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를 극단적으로 벌리거나 꺾는 개구리 책상다리 같은 양반다리 같은 책상다리 같은 자세가 안 되시거든요. 다리를 많이 돌려서 극단적인 운동 범위를 만드는 게 안 되세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탈 때 고관절이 아파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드론 라이더님이 말씀하신 안정적인 자세에서는 고관절도 그렇게 많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무릎이 한 90도 정도 꺾인다고 지금 고관절도 90도에서 100도 고정 조금 더 꺾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고관절의 극단적인 운동 범위가 안 나오고요. 고관절 자체에 체중이 직접적으로 통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체중을 부여하는 것 같은 많은 통증은 생기지 않으세요. 단지 자전거 타는 관절 와순 쪽에 고관절의 관절 와순 쪽에 어떤 손상이 좀 있으시면은 자전거를 타는 자세가 좀 안장 높이가 적절하지 않다면은 좀 자극되는 느낌은 느끼실 수 있으실 가능성이 큰데 일반적으로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하고 하시면은 고관절에 씹히는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는 씹히는 통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딛는 순간 아픈 게 아니라 운동 범위를 크게 가져갔을 때 운동 범위가 커질 때 느끼는 어떤 자극되는 느낌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안장 높이와 피팅을 좀 조절하시면은 통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론김님 질문 답을 저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실내 자전거 페달을 강도 높게 해서 타는 것도 무릎에 지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페달을 스태퍼 정도 강도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자전거를 접하시면요. 자전거는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이게 이동수단이고 유산소 운동이고 도로교통법으로는 차로 분류가 되는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실제 저도 웨이트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아니에요, 자전거가. 예.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왕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유산소도 하고 페달을 무겁게 밟아가지고 다리의 근력도 키워보자. 그러면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자. 이렇게 생각들을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이게 온 운동을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페달을 무겁게 해서 예를 들어 최악의 상을 말을 해드릴게요. 안장이 낮아요. 엄청 낮는데 최고 무거운 기아로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근력 운동도 하겠다. 그래서 그 무거운 페달을 꾹꾹 누르겠죠. 이제 당긴 힘은 안 쓰시겠죠. 페달이 낮으니까. 꾹꾹 누르면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로 자전거를 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릎은 무슨 죄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강도, 그러니까 스태퍼 강도로 무겁게 하시려면 안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스태퍼 강도로 그러니까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자전거가 저는 저걸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스태퍼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 잡기가 훨씬 더 좋으세요. 근데 자전거를 안장에 앉은 상태에서 스태퍼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밸런스 잡기가 훨씬 더 어려우시거든요. 스태퍼로 하면서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스태퍼로 하는 게 다리, 허벅다리 근력 강화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뭐 경륜하시는 그런 분들은 허벅지가 굵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타서 그렇게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헬스를 해서 아니, 근육을 크게 만드시고 그렇죠. 웨이트를 해서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의 힘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훈련을 그쵸, 하시는 거죠. 그쵸. 그걸 사이클을 타서 뭐 허벅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그런 근육은 웨이트를 해서 만드는 거고 그 자전거로 어떤 근력 운동을 하고 싶으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에 맞게 자전거를 맞춘 다음에 자전거를 타시면 당연히 하체에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 인터넷에 보신 것처럼 뭐 사람 몸통만한 허벅지를 자전거로 만들겠다는 건 불가능하시고 그거는 이제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근육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거고 자전거를 그 근육으로 타시는 분들은 그걸 헬스로 따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칠 때 내리는 힘, 당기는 힘 3 정도가 되도록 내가 페달을 돌릴 수 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시는 게 자전거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잘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한 거, 샤론님이 그렇게 타면 너무 가볍다고 하시는데, 가벼운가요? 자전거 타실 때?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일반적인 동호인들의 기준은 일본의 이제 이 바퀴를 돌리는 RPM이 80에서 90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반 생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한 60에서 70 정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기어비로 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조님 허벅지가 굵어지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니 허벅지가 굵어지는 정도가 맞는 거지, 허벅지 굵어지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방식의 올바른 방식으로 타면요, 허벅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은 굵어요.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굵어지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여성분들 특히 그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허벅지 굵어지면 어때? 근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여성분들 보면 다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근육량의 아름다운 다리를 가지고 계시지 허벅지가 경륜선처럼 있는 분들 없어요. 없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가 굵어진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무겁게 꾹꾹 눌러서 타고 계시는 분들이면 좀 더 굵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말까 최YB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황색인대 수술 후 20일차입니다. 전방 정리도 초기고요. MTB 타입 핸들 자전거 30-40분 타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자세나 상체가 앞으로 20도 정도밖에 기울 수 없어서 문의드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워낙에 익숙하셨던 분이면 살살 타보시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균형 잡고 자전거 자체에 적응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추천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걸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뭐 꼭 원하시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재활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술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균형 잡는 고유 감각 운동, 밸런스 운동, 약간의 근력 운동에 조금 더 그러니까 균형 감각 운동에 가장 집중하실 시기고 유산소 운동은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언제나 치료하고 재활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일을 해내려면 1번 목적. 자전거는 1번은 유산소 운동이고 2번은 근력 운동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일째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20일째 유산소 운동은 권장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전거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예. MTB 핸들바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예. 원래 자전거를 좀 타시는 분이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일단 실내 자전거를 좀 타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되셔서 야외에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전거 자체는 또 조금 액티비티한 운동이다 보니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실내를 자전거 먼저 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환자분 그리고 아까 피팅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저는 자전거 탈 때, 그러니까 허리가 제가 허리를 줄니까 자전거 탈 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허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선생님 저번에 얘기할 때도 전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네. 저번에 되게 인상적이었냐면은 자전거 탈 때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타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제 자전거 타는데 어떻게 그 선수들 보면 또 허리 다 이렇게 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골반을 이렇게 굽혀서 타시는 게 아니고 골반은 안정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네. 몸을 숙여서 타는 거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허리는 자전거 탈 때 허리의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저희 샤로님 허리 피고 타신다는데요?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실 수 있고요. 저희처럼 로드를 타시는 분들은 네. 이 골반은 안정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 핸들바에 맞춰서 이렇게 타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가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최대한 굽히지 않게. 예. 그리고 허리를 저희 로드를 타는 분들이 허리를 많이 굽히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거든요.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빨리 가기 위해서 허리를 공기 저항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일반적인 생활 자전거나 다른 게 타신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네. 예. 근데 허리를 완전히 펴서 핸들바를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전거에 생긴 지오메트리 자체가 네. 그러면 손이랑 무릎이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리를 약간 숙일 수는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최대한 숙이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의사로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드론라이더 육지영 코치님이랑 찍은 영상도 봐서 제가 그 영상이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감동을 받았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 부위랑 실질적으로 해부학적 허리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거는 원칙적으로는요. 고관절은 약간 굽히는 게 맞습니다. 엉덩이는 근데 고관절은 약간 굽히는 게 맞는데 아랫배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서 허리 자체는 하나도 휘면 안 됩니다. 허리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맨날 한점들 많이 듣지만 저희 옆에서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등이 꺾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숙이는데 등이 꺾이잖아요. 근데 아랫배랑 윗배에 힘을 다 주고 몸을 숙이면 고관절이 굽혀집니다. 배에 힘을 빼고 몸을 숙이면 허리가 꺾여요. 그럼 배에 힘을 빼고 허리를 굽힌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하중이 허리에 다 떨어지겠죠? 몸의 하중이 허리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배랑 윗배에 다 힘을 줘서 고관절을 왕창 굽혀서 배에 힘을 다 주고 자전거 타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이 방법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드론라이더님처럼 자전거 오래 타고 전문적이신 분들은 윗배에는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힘 주고 버틸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고관절은 고관절대로 굽히지만 흉추를 굽혀서 자전거를 타시는 거거든요. 허리는 안 굽혀지는 겁니다. 배에는 아랫배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저도 드론라이더님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초보자 어르신분들은 이게 아랫배에만 힘을 줘서 요추는 가만히 있고 흉추를 굽히는 게 안 되세요. 그렇죠.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안 되면은 방법은 적게 굽히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적게 굽히시되
배 전체에 힘을 줘서 고관절이 살짝만 굽혀진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타시는 게 안전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배에 힘을 빼버리고 숙이면 허리가 꺾이거든요. 그죠. 허리를 꺾이고 안장을 낮은 거라서 몸이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면 허리에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허리 진짜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그러니까 보통 그 프로들이랑 아마추어들은 같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코어에 힘주는 능력 자체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그 육정 코치님이나 드론라이더님 같은 분들은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흉추를 숙여서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고 공기 저항까지 줄이려고 여기서 고관절을 더 굽히시는 거예요. 배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게 한 번도 풀리지 않으실 거예요. 맞죠?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보통- 내가 계속 주고 있나 이 생각을 근데 궁금해 그게 봤는데 거의 생활화 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예, 오래 탔으니까. 아랫배 쪽에 위쪽이 아니라 위쪽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뻣뻣해서 네네네. 페달링이 안 맞는 되시고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랫배만 딱 힘이 들어갔어야지 몸이 안 흔들리고 흔들림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 초이 YB님이 복식 호흡하면서 고관절을 굽힌다고 하는데 복식 호흡이 아닙니다. 복식 호흡이 아니에요. 보통 복식 호흡은 배가 볼록볼록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은 배에 힘을 빼는 상태입니다. 배에 힘을 빼서 호흡근을 잘 활용해서 명상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아랫배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랫배에만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아랫배에만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 드론라이더님도 하고 계실 텐데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나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 들어가는 게 뭔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실 수 있겠죠. 잘 모르세요. 제 아주 가까운 사람도 필라테스를 2년 했는데 아랫배만 힘 들어가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요. 되는 사람은 알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 전체에 힘을 꽉 줘서 주고 고관절만 살짝 굽힌 상태에서 팔의 높이를 봐서 핸들바를 잡으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게 허리에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플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안 아프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드론라이더면 그러면 좀 약간 주제 약간 벗어난 거긴 한데 자전거를 잘 타려고 어떤 운동을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플랭크나 이제 코어 운동을 많이 하죠. 자전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타기 위해서 자전거 외에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아카데미 이런 데서도 코어 운동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하체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잘 타기 위해서. 자전거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스쿼트를 한다든지 200kg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건 자전거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코어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로드 같은 경우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시죠. 체중을 빼는 만큼 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전거를 잘 타는 데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데는 코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몸이 안 흔들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허벅다리에 힘이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로스가 나서 앞으로 잘 못 간다는 생각을 잘 못 하세요. 골프랑 똑같습니다. 골프 치는데 공을 똑바로 못 맞춰서 공이 잘 안 나가는 건데 내가 자꾸 파워가 적어서 공이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팅이 안 좋고 몸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잘 못 나가는 요소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전거를 타실 때나 그럴 때 그거를 잡고 시작하시면은 내가 그다음부터 꾸준히 느는데 그렇죠. 그게 안 잡히면 열심히 해도 안 늡니다. 그게 안 잡히면 열심히 해서 안 느는 거여가지고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자전거는 무슨 운동이라고 선생님?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권해드리는 이유보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자전거를 권해드리는 거지 근력 운동으로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꾸 자전거를 하시면서 내가 숨도 안 차는데 근력 운동이 많이 되잖아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숨도 안 차는데 자꾸 막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땡기고 그러면은
자전거 잘못 타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협착증으로 허리를 잘 못 피시는 분들도 자전거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른 자세로 하시면 협착증이 있으신데 약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무릎이나 허리에 별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지 노화에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전거를 권해드리는 거지 근력 운동이면서 자전거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생활 자전거로도 운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선생님? 이제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헬스장 가시잖아요. 헬스장을 가서 어떤 무게로 몇 번을 반복하는지에 따라서 그 운동량이 다른 것처럼 생활 자전거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고가의 자전거보다 어떻게 보면 생활 자전거가 더 운동이 될 수는 있지만 생활 자전거로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피팅, 내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게 탈 수 있는 정확한 피팅과 그리고 목표치를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운동에 대해서는. 야, 오늘 그냥 내가 자전거 탈까가 아니라 오늘 5km 타고 그 다음 주는 6km 타고 뭐 한 달 후에는 10km를 타겠다. 이렇게 그리고 언제까지 몇 킬로를 몇 시간 안에 가겠다는 본인의 기준을 잡고 운동을 하시면은 생활 자전거로도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통은 결국 운동의 양이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프로가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운동 양이 늘어나는 건 내 심폐지구력이랑 내 근력이 늘어나는 거여서 내가 더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에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운동을 잘 하려면은 좋은 자전거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운동량을 내가 무리가 적게 가게 충분한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량을 안전하게 뽑아내려면 좋은 자전거가 필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안전하게 뽑아낼 만큼 자전거를 안전적으로 타기 전에 생활 자전거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뽑아낼 만큼 내가 자전거가 많이 익숙해지시면 생활 자전거로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자전거로 운동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피팅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속도를 저항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을 좀 줄이는 거가 로드보다 그런 거보다 좀 역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량을 적은 힘으로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인 거니까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고 자세가 좀 안 좋으면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운동이 안 될 이유는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되는 게 맞고 좀 좋은 자전거나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되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선생님. 벌써 50분이네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한테 뭐 도로에서 어르신들이 무리한 일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시면서 좀 위험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마 여기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거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는 차선에서 오고 있는 자전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갖고 싶어. 진짜 어제 경기할 것 같아요. 시골 길 가는데. 그쵸. 오는데 어르신이 확 지나가요, 정말. 경기할 거. 깜짝 놀래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차를 세워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컨텐츠도 좀 찍어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반대쪽에서 오늘 차를 봐야 피할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길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도로 마지막 차선 오른쪽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반대쪽으로 오시면은 차가 역주행하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시긴 가능하나 반대쪽으로 역주행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차를 내가 봐야 피하지 차가 피해야죠. 내가 차를 피할 게 아니라 차가 우리를 피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노인분들 65세 이상은 그리고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인도에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인도를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히면은
이게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아, 예, 예. 예,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인도로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예, 대부분 다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 원래는 알았어요. 인도를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건널목도 자전거 전용 건널목이 없으면은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아, 예, 예. 타고 가면은 차가 타고 가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65세 이상 분들은 인도를 갈 수 있다. 네. 하지만 그 이하 13세 이상 65세 이하 분들은 인도에 자전거를 타시면 안 된다. 예, 예. 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 내용의 주는 그겁니다. 자전거는 차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냥 건강해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가 나서 되게 불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뭐죠? 그럼 65세 이사는 안 되죠. 아니 65세 이상의 분들이 인도를 갈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을 쳐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님 아니랍니다. 65세는 사람을 치어도 오케이는 사람을 치시면 아니랍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예. 이제 차는 종합보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런데 자전거는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제발 그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오시는 이제 예. 노인분들 자전거 타고 그 말은 일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를 봐야 피하지는. 저는 진짜 경계할 것 같습니다. 어려서 갑자기 되게 빠르게 가잖아요. 제가 반대선 훨씬 빠르게 느껴지니까. 그럼요. 순식간에 가까워지죠. 예, 경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약주 드시고 자전거 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 그럼 뭐- 음주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아니요. 음주운전 처벌은 안 되는데 예, 예. 단속에 걸리면 3만 원 범칙금이 있고요. 근데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시면 가실료가 훨씬 커집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는 운전면허증에 종속돼서 같이 처리되는 거고요. 예, 예. 일반 자전거는 이 뭐 형사처벌이나 음주운전 뭐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실료가 커지고 이 걸리면은 범칙금 3만 원 내셔야 됩니다. 아, 예. 네네네. 그 정도는 알고 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요. 지금 오늘도 한강에서 자전거 타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리신 분들은. 아니,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도 자전거를 타시는데, 예, 저는 예. 70 넘으셨는데도 자전거를 타셔요. 예, 예.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다 좋으니까 헬멧을 꼭 쓰셔라. 예. 다른 건 안 하더라도 헬멧은 꼭 쓰셔라. 예, 예. 그리고 자전거 타실 때 그 안장 높이를 또 제가 한 번씩 봐드려요. 이 또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계속 몸이 좀 낮추고 싶고. 안장을 조금씩 낮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실 때 안장 높이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 무릎이랑 뒤쪽이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타시면 훨씬 더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에 타시다 보면은 정말 이제 한강길에서도 역주행 하시고 갑자기 좌회전 하시고 멈추시고 하시는 것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전거 타실 때 주변을 좀 둘러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흐름에 맞춰서 운전하는 네, 네. 것처럼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흐름에 맞춰서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자전거도 흐름에 맞춰서 타주셔야 된다. 네네네. 예. 그 정도를 좀 배려해 주시고 항상 건강 자전거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론아이들은 진심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 선생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선생님. 좋은 예.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